인프라 투자 중심. 이제는 금리 인상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고금리 달러 강세는 기본일 것이고, 그리고 이 커머디티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거나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네, 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토마토 인터뷰. 오늘은 트럼프 출범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력들, 그리고 어떤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 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트럼프호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제 곧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될 어떤 정책적인 변화 부분들의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 그랬습니다. 재정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저금리로 부동산 부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불황형 소비라고 하는 게 생기죠. 성장률이 낮으니까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으로 이제 그게 재정을 동원하는 폭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인프라 투자 중심, 소비 중심이 아니고 부동산 중심이 아니고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큰 경제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래왔습니다만 투자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뭐 제약 바이오, 필수 화장품,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쪽이 이제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는데, 2008년 이후로 이 움직임이 이제 크게 투자 쪽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기계라든지 소재, 에너지 쪽으로 바뀌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에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완화적인 스탠드로 갈 수 있는 쪽과 그 반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 어떤 G2에 대한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번번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격화 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트럼프가 선거 직전에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제 자기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취임한 날 첫째 날 나프타를 수정하거나 파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재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무부에서 이거 환율 조작국 지정은 뭐 매년 2번, 4월, 10월 두 차례 있는데, 지난 10월 달 환율 보고서에 보면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지정하게 되면 이번 4월 달에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내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했다라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이제 뭐 첫째 날 그 문희춘 재무장관이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지시를 하겠죠. 환율 조작 지정을 하라라고 하면 4월 말에 가서 지정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또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중국이 그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무역 생태계 허브 역할을 해요.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에 이제 뭐 중간재나 기계를 수출하고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국에 우리 산업 모두가 잠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중국의 위기 상황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고 할 때 그게 결코 우리한테 손해는 아닙니다. 가령 예전에 이제 공화당 그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을 처음 꺼집어낸 사람이거든요. 보호무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 공격 대상이었고, 근데 일본하고 무역 전쟁이 붙으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우리가 경상쇼크를 받는데,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마다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무조건 또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옐런 회장이 펼치고 있는 어떤 저금리 기조가 주식시장을 왜곡시켰다. 트럼프가 뭐 공공연히 이런 비판을 또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이 옐런 회장의 임기이긴 하지만 벌써 뭐 차기 또 주자가 거론이 될 정도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속도가 붙을까 금리 인상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MC의 멤버는 1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10명이에요. 2명의 가버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FRB 안에 그 위원회 이제 위원들 2명이 비어 있습니다. 공석인데 트럼프는 이 2명을 이제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 10명 중에서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5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사들이 5명, 그 중에 한 명이 옐렌이죠. 근데 여기서 옐렌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옐렌은 비둘기파인데 못 내고 2명이 여기서 거의 매파, 그것도 핵심적인 매파들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중에서는 5명의 4명은 뭐 올해 바뀌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매파 쪽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비둘기파가 지배하고 있던 이런 이제 그 FMC 분위기가 완전히 매파로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매파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는 1년에 한 번 금리 인상은 안 된다.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이미 작년 연말에 이제 작년 4분기에 미국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는 금리 인상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조가 많이 바뀌되어 이제 매파적인 색깔로 변하게 되면서 뭐 3번 정도 예상하셨는데 뭐 이르면은 3월에도 당장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머징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라는 부분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 좀 점검하실까요? 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이머징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도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나 전반적 자산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도 커머디티 가격, 유가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급도 컨트롤하고 있지만 이머징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커머디티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 원유 이런 데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기업들 재고 축적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머징 경제가 전반적으로 뭐 이번에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지금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런 이제 커머디티 중심의 이머징 국가들로 자금 이동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는 어떤 시각을 견지하시고 계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멕시코와 중국은 공산품 수출하는 국가들이거든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공산품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허브인데 그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산품 수출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명암이 상당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나 에너지, 전통적인 에너지 이런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철광석 이런 전통적인 커머디티 수출 국가들한테는 작년부터 그래 왔습니다만 상당한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는 과연 국내 증시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까라는 부분인데 뭐 자동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뭐 섬유나 이런 쪽이 이후에 안 좋거든요. 지금 당선이 된 이후에 어떤 영향력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국내 시장도 그 산업별로 보게 되면 미국의 산업에서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쪽, 그러니까 뭐 철광석과 같은 소재, 그 다음에 뭐 화학과 같은 에너지 이쪽, 그 다음에 기계, 인프라 건설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프라 펀드를 민간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인프라 펀딩을 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금융주가 최선호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산업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미국이 가고 있는 기계, 야 이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뭐 기계와 관련된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그 서브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뭐 조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중화학공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같이 움직여요. 이게 소비 쪽이 아니고 투자 쪽이거든요. 이 움직임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이건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금융은 규제 완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의심이 있고, 그리고 미국은 2008년 이후에 대규모 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융이. 근데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증자를 못했기 때문에 증자 이슈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결국은 뭐 따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 그동안 좋았던 소비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심이 소비에서부터 투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성과가 덜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권과 외환 또 상품 시장에도 좀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트럼프가 1조 달러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트럼프가 4년이든 8년이 집권하는 동안 핵심 과제가 될 것인데, 그 1조 달러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받으면 또 부동산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자금이 인프라 펀드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금리를 다소 더 올리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조정을 낳고, 그래서 이제 돈이 인프라 펀드로 들어가길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거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와야지만 인프라 펀딩이 성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달러화 강세도 필수적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기조가 고금리 달러 강세는 기본일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도 그렇습니다만, 또 트럼프가 선호하는 게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더티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거나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소화해야 될 이슈들로 분주한 또 한 해가 될 것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인 이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 나타내야 될 정책 변화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망들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